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국력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력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국력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북은 옥수수 위주의 식생활에서 쌀과 밀가루 위주로의 식생활로 바꿔가고 있는데요.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처음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 함께 보시죠. 여성공화국 영웅의 이름을 딴 조옥희 해주교원대학이 새 단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의 영웅을 길러내는 선생님들의 학교,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숲을 가꾸기 위한 북의 애국림운동 기억하시죠? 올 한 해 성과는 어땠을까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에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살림집 소식 또 준비했습니다. 국력 돋보기 시간. 연말을 맞아 2022년 전해졌던 북의 굵직한 소식들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로 농촌 살림집 건설 소식인데요. 북은 어떤 구상과 목표로 농촌 사회를 바꿔가고 있을까 함께 들여다보시죠.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얼마 전 내린 눈으로 묘향산에 장관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설경 함께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저대로 연주하는 제일 좋은 내 나라 한 곡 전해드립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 많다 보면 한 번씩 두통 느끼실 텐데요. 일상 속 편두통의 원인과 치료 방법 알려드립니다. 현장 속으로. 첩첩산 맑은 물 흐르는 골짜기에서 생산되는 북의 고려약이 효능 좋기로 유명하다는데요. 고려약 효능의 비법을 찾아 신양군 영해군인 고려약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쫄깃한 라면과 국수, 버터향 향기로운 빵, 입맛 당기는 햄버거와 피자, 비 오는 날에는 파전이죠. 사실 건강 때문에 멀리 해야겠다 싶지만 주위의 수많은 밀가루 음식들은 우리를 늘 현혹합니다. 북에서는 요즘 이 밀가루 음식을 권장하고 있다고 해요. 네, 기존의 옥수수 위주의 식생활에서 쌀과 밀가루 위주로 바꾸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먹거리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건데요. 특히 밀은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을 늘릴 수 있고 가공식품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침 이런 식생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밀가루 음식 전시회인데요. 북에서도 처음으로 열린 거라고 하네요. 어떤 다양한 음식이 소개되었을까요? 밀가루 음식 전시회가 12일 평양면역에서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상업상 곽종준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급양 봉사 및 생산단위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상업상 곽종준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음식과 가공품을 더 많이 찾아내서 서로 기술을 교류해서 널리 보급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양봉사 단위들과 식료공장 부문 70여 개 단위가 참가했습니다. 식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가루 가공품들과 음식들을 만들어서 전시해서 보여주는 것과 함께 시범 촬영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밀가루 음식 전시회에 우리는 이민들이 주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20여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단위들과 개발해보면서 경험도 많이 찾았고 우리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의견도 정합해보면서 앞으로 생산에 적극 반영하려고 합니다. 최근 황해남도에 있는 조옥희 해주교원대학이 개건현대화, 즉 리모델링 되었는데요. 그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교원대학은 소학교 교원과 유치원 교양원을 키우는 학교고요.
변화하는 교육 수준과 환경에 맞게 대학도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조옥희라는 인물은 혹시 유명한 교육자일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라면서요? 네, 조옥희는 북의 첫 여성공화국 영웅이고요. 교원대학이 위치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태어나 해방 후 그 마을의 첫 당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한국 전쟁 시기 미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다 사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 후 조옥희를 기려 고향 배천군과 해주시에는 그녀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쟁 영웅의 이름이 붙은 교원대학이라고 하니까 뭔가 안 어울리는 듯도 싶지만 학생들을 미래의 영웅으로 길러내는 선생님이 되라 그런 뜻으로 붙였나 봅니다. 그럼 조옥희 해주교원대학 준공부도 보겠습니다. 어기는 계획 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명확한 진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중요 대상들이 연속 준공돼서 우리 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는 속에 조옥희 해주교원대학이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건 현대화되어 준공됐습니다. 대학 준공식이 18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황해남도당위원회 비서 박영철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 등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일호 동지의 준공사에 이어서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종합 강의실을 비롯해서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강의실, 실습실들을 갖춘 교사들과 전자도서관, 체육관 등이 훌륭히 일도섬으로써 교육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학생들을 유능한 혁명 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력의 하루에서 여러 번 소개드렸던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 기억하시나요? 공장 기업소 각 학교 학급마다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고 모범적인 단위의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수여하는 운동이었죠. 이제 올해도 마무리 단계인데요. 지난 1년간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 성과는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보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푸른 숲 설레이고 백화만발한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아름답게 꾸려나가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도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였습니다.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이 활기있게 진행되는 속에 올해에도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산림 담당 구역들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계절에 관계없이 착실하게 실행해 왔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사회주의 애국림, 모범산림군 칭호쟁취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릴 때 대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열렬한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올해 이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단위들이 사회주의 애국림 칭호를 수여받았는데 올해만도 1,400개 이상의 단위가 수여받았습니다. 특히 평양시와 평안북도, 항해북도에서 전망 목표와 단계별 계획을 명백히 세우고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실수 있게 진행했습니다. 올해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된 사회주의 애국림 운동은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 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더욱 증폭시킨 자양분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부차적인 일로 여기면 이 산림복구 사업을 제대로 내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소 우리 유명원들이 나라 일을 놓고 나라의 국사를 놓고 먼저 사색할 줄 알고 무엇인가를 바칠 줄 아는 이러한 애국적 마음을 키워주게 하자. 이 가정이 정말 우리 애국심을 검증받는 이러한 중요한 계기점으로 되었습니다. 지금도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은 나라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갈 숭고한 국민적 자각을 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농촌 살림집 건설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산시, 함경남도 장진군, 나선시 전국 곳곳의 새 살림집 모습 전해드립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우리식 농촌 문명의 새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희한하게 변모된 새마을들은 전국의 농촌들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전변시키고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문명의 향유자로 내세우시려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강원도 원산시 중령리, 함경남도 장진군 백암리와 라선시 라진구역에 수백 세대의 농촌 살림집이 사회주의 손경으로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원산시에서는 살림집 건설 과정에 창조된 앞선 경험과 기술을 적극 공유 이전하고 건설의 기계화 비중과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따라 세우 중령리에 120여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했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새로 건설된 강원도 원산시 중령리 살림집 입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에는 도시군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건설에 기여한 해당 단위 일꾼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으며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는 속에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사증을 바꿔보니 앞으로도 그저 꿈만같이 희한한 새집을 받아가는 농장원들은 오늘의 이 행복을 가슴에 간직하고 다수와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어 해마다 알곡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함경남도 장진군 백암농장에서도 새집들이 경사가 났습니다. 장진군 백암농장의 살림집 건설을 담당한 시공단위들에서는 살림집 형태와 공정별에 따르는 보여주기 기술 전수회를 실속 있게 진행하고 따라합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의 실효성을 증폭시키면서 농촌문화주택들을 지역적 특성과 자연 경관에 잘 어울리게 훌륭히 건설했습니다. 입사 모임이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도와 군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관계부문 일꾼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되고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새집들이가 시작됐습니다. 꿈만같이 희한한 새집을 받아하는 백암농장의 농장원들은 경리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고 도루에도 꽃을 피우시는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시라고 격정을 토쳤습니다. 새로운 농촌 문명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안고 라선시의 건설자들도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작업 공정에 따르는 공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라진구역 라진상하수도 사업소 무창 농축산물 생산 분사업소 마을에 현대성과 건축 미학성, 비반복성이 구현된 120여 세대의 문화주택들을 일떠세웠습니다. 모임에는 라선시 당 정권기관 일꾼들, 관계부문 일꾼들, 살림집에 입사할 주민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이후 새집들이가 진행됐습니다. 일꾼들이 새보금자리를 받아안고 행복에 겨워 있는 주민들을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북은 2022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사적 사변을 만들어낸 해라고 자부하는데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2022년 북녘의 대형 뉴스들을 좀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은 2022년에 줄곧 이어진 농촌 살림집 건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은 어떤 구상과 목표를 가지고 농촌을 바꿔가고 있을까요? 먼저 보도 보시겠습니다. 민족사에 특기할 기적적인 사변들과 성과들로 가득 찬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의 눈부신 여정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온 나라 천만 인민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온 한 해 국권 사수, 인민 보위, 거창한 창조대전의 최전방에서 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오목한 시련과 도전들을 맞받아 헤쳐오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국위와 국광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2022년의 혁명연도 실록을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우리 인민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노선은 과학이고 진리이며 총비서 동지께서 구상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변혁적 실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올해 이룩된 놀라운 사변과 성과들을 통해서 더욱 깊이 절감했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해 2022년의 민족사적 사변들 중에는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을 제시하시고 이 땅 위에 농촌 살림집 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도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해지는 농촌진흥의 새 소식에 접할 때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지난해 11월 삼지연시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앞으로 전국의 농촌 마을을 포태동과 중리 마을 수준으로 꾸리자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농업 근로자들이 먼저 공산주의 사회로 가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높은 연단에서 새시대 농촌건설혁명, 농촌진흥의 사상을 제시하시면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 것을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최중대 가업으로 제시하시고,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들을 삼지연시 농촌 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만드는 것을 농촌건설 정책으로 천명해 주셨습니다. 농촌 살림집 건설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 실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며 무조건 집행해 나가는 것. 이것은 농촌 건설 강령에서 우리 당이 밝힌 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 실현을 위해 즉시에 강력한 국가적 지도 체계가 수립되었고, 농촌 살림집 건설 자재들을 연차적으로 전국의 시군에 무조건 보장하게 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 사회주의 리상촌의 면모가 설계와 형성안들의 그대로 반영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설계에서부터 모든 농촌 마을들을 사회주의 맛이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하기 위한 데 총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지난 시기의 천편일률적인 설계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산간지대, 벌방지대, 해안지대로 나누어 자연기복을 살리면서 건물들을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술적 호환성과 호상성, 연결성도 보장해서 그야말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세계적인 건축 발전 추세를 고려한 수백 개의 설계안들이 지난 3월까지 작성 완성됐습니다. 새로운 농촌 살림집 설계안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리상촌을 일도 세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지방 자치의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되는 힘이 집중되고, 시군마다의 강력한 건설 역량들이 편성되었으며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 생산 기지들을 보강하고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됐습니다. 이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하루빨리 온 나라 농촌을 지상낙원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의지와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새 시대 농촌 건설 강령 실행의 첫 해인 올해에 전국 도처에 수만 세대의 현대적인 농촌 살림집들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우리 당의 리상이 어떤 높이에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전환되고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화폭들이 연이어 펼쳐지는 속에 사회주의 리상촌의 주인들이 터치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 끝없이 메아리쳤습니다. 정말 우리 농장원들에 대한 당의 사랑과 배려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 그만지고 바닥을 따라서지 못하는 마음이 그 어디를 가보아도 그 어느 사람을 만나보아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서 새 시대 농촌진흥의 새 아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마음속 진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꾸려주신 훌륭한 온실농장에서 우리 온 가족이 대대손손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한 것으로 우리가 사는 바닷가 5천 마을이 피해를 입을까봐 정말 부모도 앉아서 군침만 하고 있을 때 우리 원수님께서 지어주신 이 새 다층 살림집을 받아안고 보니 정말 올해는 우리 농장원들을 위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초에 국가 대부를 모두 면제시킬 때 대한 특혜 조치도 취해주시고 또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일신시키는 것을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최중대 가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현명한 용도가 있고 과학적인 농촌혁명 강령이 있으며 올해의 농촌 살림집 건설 과정에 얻은 귀중한 경험과 든든한 미천이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 중앙이 제시한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을 받들고 농촌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모든 농촌 마을을 명실공히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공산주의 리상촌으로 전변시킬 것입니다. 네, 전국 도처에 수만 세대나 지어졌다는 살림집들 알록달록 제법 보기가 좋죠. 사회주의 농촌진흥의 새 시대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저는 처음 살림집 건설 소식 접했을 때요. 뭔가 주택 보급 정책인가 혹은 헌집을 새집으로 바꿔주는 복지 정책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런 표현들을 접하다 보면 그 수준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농촌 살림집 건설 정책은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고 하는 사회주의 농촌 건설 정책이 있어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죠. 사회주의 농촌 건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뭐랄까요? 사회주의적인 농촌이 따로 있다. 사회주의다운 농촌이 있다. 이런 뜻일까요? 뭐 다 같이 경작해서 다 같이 분배하면 그게 사회주의적 농촌 아닌가요? 네, 그렇게 뭐 경제 체제만으로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작년 12월에 열렸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말이죠. 네. 김정은 총비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향후에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전국에 있는 모든 농촌 마을을 삼지연시 수준으로 그러니까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을 건설하자. 이것이 바로 당의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환경, 면모와 이 환경을 일신하는 것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죠. 하긴 모든 나라에서 농촌이라고 하면 좀 도시보다 낙후되어 있는 또 살기 불편한 혹은 교육적인 거나 문화적인 인프라도 부족한 이런 곳이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농촌들을 도시 부럽지 않게 삼지연처럼 문명화되고 잘 사는 동네로 바꿔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촌 살림집 건설을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가장 중요한 전략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겠지요. 네. 근데 이제 북에서는 그렇게 이제 농촌 살림집을 아주 아름답게 환경을 잘 만들어서 주게 되면 이들의 사상의식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살림집 건설, 즉 면모를 일신하고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문제를 정치 사업이다, 정치적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차대한 과제다 보니까 여러 관련한 조처들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던데요. 관련한 법도 만들고
또 국가적인 지휘 체계도 수립했다고 하고요. 네. 2022년 9월 7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사회주의 농촌발전법을 통과를 시키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총비서가 말했다라고 하는 모든 농촌을 삼지연시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그야말로 사회주의 이상촌을 만들자라고 했던 선언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비시켜 주는 것이죠.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네. 그럼 이렇게 일사천리로 작정하고 밀어붙인 만큼 그런 성과도 좀 확연히 보이긴 하는 것 같던데요. 보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이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정말 전국 곳곳이 엄청나게 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수도 평양 근처에 있는 근교의 농촌들, 그러니까 평양, 함경남도, 자강도, 평안북도, 다선시 이런 데가 좀 모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역시 평양이 앞장서고 있고 그럼 그렇게 모범적인 잘 나가는 단위는 특징 내지는 비법 이런 게 있을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기능공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 기능을 끊임없이 기능들을 양성하면서 건설한다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결은 마감 건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아주 잘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전국 동시다발로 건설이 진행되니까 자기 지역에 그런 설비 공장도 만들고 또 올해는 12월부터 보름간 각도 마감건재 전시회 2022 이런 전시회도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곳을 자강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강도는 이제 자그마한 타일 공장 하나 있는 정도였는데 특히나 이제 유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입해 써던 것을 자기 자강도에서 가장 많이 나는 원료를 바탕으로 이제 자체 생산할 수 있게끔 국산화를 이뤄냈다라고도 하죠. 우리가 예전에 자강도 희천시 마감건재 공장 보도도 같이 봤던 적이 있는데요. 잠깐 그 보도도 보고 이어갈까요? 그러죠. 자강도에서는 최근 연간의 마감건재 생산 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농촌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질 좋은 마감건재를 지방의 원료 원천에 의거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안의 모든 시군들에서 농촌 산림집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희천시 마감건재 공장에서는 조업한 지 2달밖에 안 되었지만 경소 마군에 사용한 각종 공구판과 장식판들, 농촌 산림집 건설에 필요한 출입문, 창문을 비롯한 10여 종의 마감건재들을 생산하고 있고 희천 타일 공장에서는 생산 능력과 토대를 강화해가지고 각종 규격의 타일과 기와 위생자기 생산이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희천시의 이런 성과와 경험을 보여주기 사업을 통해 널리 소개 일반화해 가지고 지금 도안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마감건재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강도처럼 잘 나가는 지역이 있다면 좀 뒤처지는 지역도 있을 텐데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잘 또 안 되는 지역의 특징은 이렇게 이 노동신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어느 지역이라고 언급은 하지 않고 있던데요. 불리한 조건만을 자꾸 탓하면서 그러니까 조건 타발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원래 갖고 있었던 마감 건재 시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보수하는 데 그쳐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자강도처럼 완전히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요령주의 또 형식주의 뭐 이런 것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이제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제품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형식적으로 하고 요령 부리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좀 그 지역의 일꾼들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연말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아주 지금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비교하면서 결론은 뭘로 내리냐면 결국 이런 모든 문제는 다 사상의 문제다. 그러니까 당의 정책이 있을 때 얼마나 이제 결사관천의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주의 농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살림집이 지어 올려지고 있는 북의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머지않아 모든 지역이 삼지연 씨처럼 또 평양 못지않게 멋지게 바뀌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지요.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눈부시게 아름다운 묘양산의 설경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천 구경에는 우리 소리가 빠질 수 없겠죠. 대금을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묘양산 설경에 이어 제일 좋은 내 나라 연주도 보내드립니다.
소리가 참 청명하면서도 경쾌하죠. 북에서는 대금을 저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익히 아는 대금을 계량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해 고음저대, 중음저대, 저음저대 이렇게 또 나뉜다고 합니다. 아까 그 학생이 불던 악기는 고음저대였고요. 다음은 건강 상식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 계시지요? 한쪽 머리만 찌릿찌릿하게 아픈 편두통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알고 보면 큰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데요. 그만큼 원인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 편두통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쪽 머리 아픔? 한쪽 두통? 정답은 사실 북에서도 편두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왠지 다른 이름을 붙였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럼 북에서 알려주는 편두통 원인과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편두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질병의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의학이 발전된 오늘날까지도 편두통은 해명되지 않은 수수께끼의 병으로 되고 있으며 고통의 질병으로 되고 있습니다. 편두통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뇌혈관의 수축과 확장의 장애로 해서 심한 모래 아픔이 나타나는 모래 아픔성 질병입니다. 편두통은 그 이름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머리 양쪽 편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한쪽 편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편두통은 뇌혈관이 수축됐다가 확장되는 이런 과정에서의 이상이 생긴 것으로 해서 혈관이 확장될 때 그 주변에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그 혈관 주위에 있는 그 신경들의 염증성 과정이 생기면서 심한 모래 아픔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래 아픔 특성을 본다 하게 되면 우리가 박동성 모래 아픔이라고 하는데 그 맥박이 뛰는 것 같은 감, 그래서 이렇게 훌떡훌떡하는 감으로써 그 아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픔은 보통 3 내지 72시간 동안 지속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 장애될 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노동 능력에도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이런 편두통 발작이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 뇌혈종과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성 질병들이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어떤 외부적인 인자나 유전적인 인자에 의해서 뇌 안의 세로토닌 함량이 급속히 줄어들게 되면 뇌 속의 핏줄들이 수축돼서 다량의 피가 핏줄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강한 머리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증상은 심한 머리 아픔과 함께 미스검과 기울기, 빛과 소리, 냄새에 대한 과민 반응과 같은 이상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아프게 되면 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데 열이 난다든가 혈압이 높아질 때도 머리 아픔을 호소하게 되고 그리고 뇌수에 정물이 생겼다든가 기생충이 있을 때 그하고 뇌혈관 질병으로서 뇌출혈이 생긴 경우에도 극심한 그런 머리 아픔을 호소하게 됩니다. 편두통을 앓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방식에서 편두통을 일으키는 인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육체적 및 정신적 긴장은 편두통을 일으키는 기본 인자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운동으로 풀어야 합니다. 또한 편두통을 일으키는 인자는 사람마다 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나친 알코올 섭취나 내식을 건너는 것, 날씨가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려서 몸 안의 수분이 지나치게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편두통의 유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편두통을 예방하자면 잠을 충분히 푹 자야 합니다. 전문 의사들은 편두통 때 일반 진통제를 쓰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통제를 계속 쓰게 되면 환자가 약에 습관되고 아픔은 보다 만성적인 것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제제와 에르고타민과 같은 계열의 약물들이 편두통 치료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편두통과 세로토닌 사이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세로토닌 감수체 차옥양인 트립탄계 약물들을 적극 연구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1세대 트립탄계 약물로서 수마트립탄이 개발되어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환자들의 심한 보리 아픔을 빨리 해소시켜주고 이에 함께 나타나는 빛과 소리에 대한 과민 반응, 또 기후기와 같은 이런 이상 증상들을 함께 해소시켜줄 수 있는 2세대 트립탄계 약물인 절미트립탄이 개발되어 세계적으로 편두통 치료에 적극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두통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북의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평안남도 신양군은 예로부터 약초가 많이 나기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첩첩산과 맑게 흐르는 골짜기들이 좋은 약초를 많이 자라게 해준다는데요. 아무리 좋은 약초가 많이 나도 말 그대로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에서 약초를 캐어다 파는 것 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곳 주민들은 합심하여 북에서 가장 유명한 고려 약공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고려약 효능이 좋기로 소문났다고 합니다. 그 비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양군 영해군인 고려약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진귀한 약초들이 많아 예로부터 약초 고장으로 유명한 평안남도 신양군입니다. 우리 신양군의 자랑은 물과 또한 산에 대한 이러한 거기 자랑이 많습니다. 우리 신양군이 그 용륜, 영운, 운봉, 장성, 문명을 비롯한 그런 그 깊은 그런 산들마다에는 자 거기 산삼을 비롯해서 질광리, 삼지구 엽초 그리고 원비자를 비롯한 이러한 약들이 참 풍부하고 많고 많아서 만나는 사람들 누구나가 자기 고장에 대한 자랑 이야기였습니다. 이 산골에서 사는 군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천년 약재, 천년 식품, 우린 이 군지를 가지고 삽니다 지금. 이곳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 고장에 풍부한 천연 약재도 좋지만 특히는 이 약재를 가지고 만드는 고려약의 효능이 높은 것으로 해서 그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고려약들이 바로 여기 신양군 용해군인 고려약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공장 종업원이라고는 기껏해야 30여 명. 공장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산골군의 자그마한 공장이 최근에는 고려약 생산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공장, 전국의 본보기 공장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산골에 이런 약이 꽤 나가서 뭘 이름을 낼 수 있겠나 이런 우려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더랬는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공장의 실태는 너무도 한심했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 새로 배치된 김성철 지배인은 참으로 생각이 많았습니다. 외진 산골군의 작은 공장이다나니 기껏해야 대학 졸업생이라고는 지배인 1명과 전문학교 졸업생 1명이었고 우리 공장에서야 약초 올려나 채취하고 가공이나 하면 되지 어떻게 고려약을 만들겠는가. 설사 만들어도 사람들이 좋아나 하겠는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었습니다. 공장을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 하는가. 이런 고심 속에 이 일꾼의 눈앞에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67년 11월 어느 날 여기 신양군을 찾아오시어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안겨들었습니다.
신양군은 산간지대인 것만큼 산을 잘 이용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모루, 다리, 도토리를 비롯한 산열매도 고루 가공하고 약초도 채취해서 여러 가지 약품을 만들면 좋을 것이라고 하시던 그날의 교시.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날의 교실이 그대로 이 공장이 발전 목표였고 이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 고려약 생산이라고 할 때 이제 다른 데에 비한 유리한 점이 있었다. 우선 우리 장모님의 유운이 있고 무진장한 약초 원료가 있다. 그러면 이 원료를 그럼 누가 이용할 것이냐? 인재다. 인재. 이 종이는 우리 당에서 이미 종이했습니다. 인재는 자기 단에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한몫 맡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 또 우리 인재들에게는 아끼질 않았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법입니다. 이름 없던 공장에 대학 졸업생들이 찾아왔고 인재 용량이라는 또 하나의 든든한 미천이 차곡차곡 다져졌습니다. 공장에서는 고려약의 액수화를 실현하기 위한 진공 농축기와 순환식 추출기 제작을 비롯한 솔비 현대화와 함께 상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공장에서 키워낸 인재들에게 대담하게 맡기고 그들의 창조적 요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약을 많이 남용하면 부작용과 함께 다른 질병이 원인으로까지 되는데 고려약은 그렇게 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이제 고려약도 약 배합과 함께 성분 분리만 잘하면 신약처럼 그렇게 20-30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의약품 생산자들이 우리 부모 초자들 형제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플 때 약을 먹는다고 이런 심정에서 정말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양심적으로 생산할 때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제품의 진짜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약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장에서는 고려약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내밀어서 알약 생산 공정에 마이크로파이어에 의한 건조 및 멸균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고려약의 위생 안정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게 됐고 공장의 자체의 힘으로 GMP 품질 관리 체계의 정보화를 실현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진귀한 약초를 가지고 GMP 인증을 받은 77가지가 넘는 고려약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되었습니다. 행복은 결코 근호가 저절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군의 풍부한 천연 약재를 가지고 또 그 누구의 손이 아닌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하나 고려약을 정성 들여 생산하는 과정에 이들은 행복의 진가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에게 심장을 울리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원수님께서 그 평범한 가정 세대들의 가정에 계시던 상비약품을 보내주셨다는 그 소리에 접하고 우리 의약품 생산자들인 저희들이 죄책감은 정말 컸습니다. 우리가 지난 기간 더 많은 정말 약품을 생산해서 우리 약국들의 또 보건기관들에 공급했다면 우리 원수님께서 한날의 수령이 이런 마음까지 쓰셔야겠는가. 정말 우리 이름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우리 머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인민을 위한 일을 더 하자. 더 새로운 약품을 더 만들자. 인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심장의 열동이 우리들의 피를 끓이자. 인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현혹 높은 고려약 생산에 우리들의 정성을 다하자. 이나날 공장에서는
고장에 흔한 천연약재를 가지고 물질대사 질병 치료약인 인삼 황경피 당뇨병 결갑약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약을 비롯한 인민들이 선호하는 의약품 생산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게 됐습니다. 여러 고장들에 가서 자기가 특산물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개성 땅이면 인삼, 북청에서는 사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우리 신양약이 앞으로 이제 우리 신양 땅의 특산물로 되기 위한 그런 길에서 자신의 활동에서 다 같이 나가겠습니다. 여기 산골군의 자그마한 공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남다른 책임감을 무겁게 간직한 이곳 사람들이었고, 바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하나의 의약품들이 정성과 사랑을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려명거리, 경로동 등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평양의 큰 아파트 건설을 떠올리는데요. 의외로 올 한 해 북은 농촌 살림집 건설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농촌의 면모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북은 작년 말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삼지연시 농촌 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만들자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삼지연은 어떤 곳일까요? 백두산 자락에 있는 산간 마을인데요. 북에서는 이곳을 혁명의 성지요 발원지라고 합니다. 작년 북은 이 삼지연시를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름답게 건설했는데 이를 가리켜 문명한 산간 도시의 전형이라고 부른다는군요. 올 한 해 방송하면서 사월이 멀다하고 새집들이 행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손꼽아 보면 말이죠. 평양시 은정구역 배산 남새농장, 역포구역 소신 남새농장, 평안남도 평성시 자산농장, 평안북도 태천군 명흥농장, 강원도 고산군 설봉농장, 강원도 김화군, 함경북도 회령시, 함경남도 북청, 금야, 함주, 정평, 장진, 흥원군과 단천, 신포시에서 아무튼 수백 세대의 살림집들이 훌륭하게 지어졌습니다. 대역사라 할 만한 일이 올 한 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북은 농촌 살림집 건설을 아주 중요한 정치 사업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낡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경제 실무적 사업이 아니라 전 인민이 환호하는 사회주의 농촌 문명을 펼쳐놓겠다는 것이죠. 농촌 생활이 바뀌어야 농업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지방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국가들의 중요한 사업 목표 중 하나가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없애는 것인데요. 소득 격차, 교육 문제, 의료 혜택 등 정말 많은 차별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북의 사회주의 이상촌 건설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할 것입니다. 향후 수년에 걸쳐 진행될 북의 노력과 변화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